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치열했던 시기는 이미 지나보내고 제 인생 살며 지내고 있는 50대 여자예요.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풍파는 겪을 만큼 겪었다고 나름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얼마 전 입에도 담기 부끄럽고 민망한 일을 겪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네요. 사실 사연이라고 적어 보내봐야 제 얼굴에 침 뱉는 일일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마냥 있자니 속 답답해 글을 적어요. 부디 너무 많은 책망은 마시고 제 얘길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슬아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어요. 애들은 이미 성인 된 지 오래고 딸은 좋은 남편 얻어서 가정 꾸려 잘 살고 있죠. 얼마 전엔 외손주도 받고요. 근데 딸애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아들네는 결혼하고 내내 문제가 많았어요. 뭐가 그렇게 안 맞고 힘든지 자주 싸우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우리 며느리한테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원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 예전 같지 않다는 거 인지하고 있던 터라 시어머니처럼 안 굴려고 노력하는 편이었지만 더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인지 며느리가 저한테는 살갑게 잘했어요. 연락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굳이 우리 안 보러 와도 된다고 말해도 제가 좋다며 때 되면 안부 전화에 얼굴 보러 놀러 오고 하더라고요. 전 그런 며느리가 참 고마웠고요. 오히려 철없는 아들놈보다도 더 의지가 되더라고요. 저희 아들, 제 아들이지만 참 철없고 대책 없다고 생각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애가 어찌나 유약하고 소심한지. 사내 녀석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저러나 싶을 때도 참 많았어요. 못하나 하겠다고 마음먹은 걸 한 번도 끝까지 해낸 적 없었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지가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늘 저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했어요. 학교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친구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늘 저한테 대신 좀 얘기해주면 안 되냐. 엄마가 대신 좀 해결해주면 안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는 저희 아들을 마마보이라고 평가했었고 저는 사람들의 그런 평가가 참 속상했어요. 사실 전 그 누구보다 자식을 강하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자식이라는 게 늘 품 안의 자식일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부모로서 또 엄마로서 제가 다 해주기보다는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은 남들이 다 똑부러진 성격이라고 칭찬할 만큼 잘 자랐는데 딸과는 다르게 아들 녀석은 매번 절 힘들게 했죠. 무슨 일만 생기면 엄마 하고 도움을 요청하니 속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엄마가 돼서 마냥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애가 그렇게 우는 소리를 하고 힘들어하니 너 알아서 하라고 독하게 얘기하다가도 저도 모르게 자꾸만 애가 어려운 걸 도와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들을 데리고 살아주는 며느리한테 무척 고마웠어요. 저였다면 같은 여자로서 못 믿어서 결혼 결심 못했을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 제가 진지하게 붙잡고 물었던 적도 있어요. 우리 아들이랑 꼭 결혼을 해야겠냐고요. 같은 여자로서 정말 별로일 텐데 괜찮겠냐고. 나야 이렇게 데려가주면 너무 고맙긴 한데 같은 딸 가진 부모로서 죄책감이 들어 이야기한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했죠. 꼭 못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치는 기분이었거든요. 왜 말도 안 되는 제품을 허황되게 광고해서 파는 그런 사람이요. 그래서 며느리 될 애 붙잡고 결혼은 일륜지 대사이니 부디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했고 그런 저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결국 둘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걱정했던 대로 아들과 며느리 둘 사이엔 계속 잡음이 일어났죠. 아들은 결혼을 하고도 철이 덜 든 건지 지 와이프랑 싸울 때마다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했고 어찌됐건 결혼을 했으면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니들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해도 매번 저에게
도와달라 도움을 요청했어요. 제 자식이지만 진짜 지긋지긋할 정도였죠. 전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며 살고 싶었는데 아들놈이 절 그냥 안 두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싸웠다고 할 때마다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무조건 무슨 일이건 며느리 말이 맞다 했죠. 실제로도 제 아들이 잘못한 게 더 많았고요. 그렇게 한 1년 며느리 편만 들었더니 아들놈이 더는 연락도 도와달라 소리도 안 하고 뜸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자기 편만 들어주는 저에게 더 잘했고요. 속이 시원했어요. 이 나이 먹고 이제야 내 인생 좀 살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다 늙어서 친구들 만나러 다니며 또 놀러도 다니며 마음 편히 지내고 있었는데 한날 밤중에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니,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머,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니? 무슨 일 있어? 다른 게 아니라요. 며느리는 말도 제대로 못한 채 한참을 엉엉 울었고 저는 그런 며느리를 달래고 또 달랬어요. 무슨 일로 이러나 싶어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혹시 이 놈이 또 무슨 사고를 쳤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진정하라고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고 애를 달랬는데 한참을 울던 애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실 전에 한번 유산을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 임신이 돼서 안정기 접어들 때까지 몸조심하면서 병원 다니고 그랬는데 며칠 전 병원 가니까 애가 또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듣는 임신 소식과 또 유산 소식에 가슴이 한 번 더 철렁였어요. 그동안 애들이 얘기를 안 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언제 임신을 하고 유산까지 했던 건지 내가 애들한테 너무 무심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냐고 나는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런 제 말에 며느리가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며칠째 집에도 안 오고 있어요. 일이 바쁘다는데 세상에 일이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매일 외박을 해요. 그것도 자기 아내가 애 잃고 힘들어하는 것 뻔히 알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세상에 내 아들 놈이지만 해도 너무하잖아요. 자기 와이프가 임신을 했다가 유산까지 했는데 그럴 때 옆에 있어주지는 못할 망정 며칠째 외박을 하다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제가 더 화가 났고 얼른 며느리를 달랜 후 아들에게 당장 연락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어떻게든 내가 이놈 붙잡아서 집으로 데려가겠다고요. 그래서 며느리와 전화를 끊은 후 바로 아들놈에게 연락을 했고 아들놈은 며느리의 말처럼 정말 술독에 빠져 있는지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뒤늦게 늦바람이라도 든 건지 아니면 정신이 완전 나간 건지 아들의 상식 이하의 행동에 며느리 얼굴 볼 낯이 없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는 아들에게 수십 통의 연락을 했고 그럼에도 아들이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까지 남겼어요. 문자 보는 대로 당장 연락하라고요. 그리곤 바로 옷을 챙겨 입고 아들 집에 가서 며느리를 달래줬죠.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던 건지 결혼할 때만 해도 딱 보기 좋던 며느리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요. 그걸 보니 마음이 더욱 좋지 않았어요. 아들과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니 애 얼굴이 그렇게 수척해진 거잖아요. 아직 한창 예쁠 나이에 그런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걸 보니 너무 미안해서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침에 아들에게 연락이 올 때까지 며느리 옆에서 미역국 끓여주며 애를 보살펴줬고 다행히 아침 일찍 아들에게서 연락이 와서 당장 아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네가 제정신이야? 임신했다가 유산한 네 와이프 두고 어디서 뭘 하고 있다가 이제 들어와?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이러려고 멀쩡한 남의 집 귀한 딸 데려와서 결혼했어? 내가 진짜 우리 며느리랑 사돈 볼 낯이 없어. 부부라는 게 뭐고 남편이라는 게 뭐야? 이럴 때일수록
옆에 있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존재 아니야? 저는 아들에게 평소보다 더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얘가 어려서부터 워낙에 절 무서워했던지라 좀 세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얘가 정신을 차리길 바랬고 화를 내며 나무라는 제 말에 아들은 바로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뭐가 잘못되는 바람에 승진이 밀렸는데 그게 너무 속상해서 와이프고 뭐고 전부 눈에 안 들어왔다고. 와이프가 힘들어하는 건 알았지만 당장 지 일에만 온 신경이 가 있었다고. 자기도 힘든데 와이프까지 달래줄 여력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냐고 혼을 냈어요. 너 역시 힘든 부분이 있으시면 네 와이프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위로받고 했어야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다신 안 그러겠다고 저랑 지 와이프한테 빌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는지 그러고 난 후부터는 지 와이프를 잘 챙기는 것 같았어요. 부부 사이도 괜찮아졌는지. 그 일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다시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이번엔 출산까지 무사히 했고요. 저는 며느리가 또 유산하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엔 하늘이 도왔는지 아들과 며느리를 적절히 섞어서 빼닮은 손주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제가 걱정할 일은 없겠다 싶었죠. 물론 여태 애들 결혼 생활에 굴곡이 있긴 했지만 이제 지들 닮은 자식도 낳은 마당에 지들끼리 알아서 잘들 살겠지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한 일, 2년 있었을까 아들이 또 사고를 쳤어요. 할 말이 있다고 며느리가 좀 보자고 해서 나갔는데 글쎄 이놈의 새끼가 지 가정 두고 바람을 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울면서 아들 바지 주머니에서 나왔다면서 모텔 영수증을 보여주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그렇고 며느리한테도 그렇고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지 와이프 두고 딴짓거리 하는 놈들은 거길 아주 잘라야 돼. 2번 다신 그런 짓 못하게 아주 혼쭐을 내줘야 한다고. 라는 말이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고 하니 화딱지가 나서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피는 못 속인다더니 어디 닮을 게 없어 지 아빠 그런 걸 닮았나 싶기도 했어요. 사실 젊을 때 남편이 여자 문제로 제 속을 엄청 썩였었거든요. 잘생긴 놈은 얼굴값, 못생긴 놈은 꼴값 하고 사는 게 남자라고. 남편은 잘나지도 않은 얼굴로 바람을 참 많이 피웠었어요. 그래서 저도 애들 성인 되자마자 그 인간이랑 바로 갈라섰었죠. 그 후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다. 갖고 있던 재산 다 잃고 일용직이라며 비참하고 한심하게 살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 아빠 그러고 사는 것 뻔히 알면서도 바람을 피웠다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당장 애 때문에 이혼은 고민하더라도 남편과 바람난 여자를 혼쭐 내주고 싶다는 며느리 말에 같이 나가자고 했어요. 어차피 며느리는 애가 순해서 만나서 말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곤 며칠 뒤 아들과 바람을 피웠다는 여자를 만나러 나갔죠. 며느리와는 약속 장소에서 만나기로 이야기를 했던 터라 시간 맞춰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애가 웬 여자랑 마주보고 앉아있더라고요. 뒷모습 보자마자 아, 저 년이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다가가 여자의 머리채부터 잡았죠. 사실 제가 어릴 때 시집와 남편 때문에 별별일 다 겪으며 살았다 보니 다른 건 몰라도 여자 머리채 잡는 거 하나는 자신 있었거든요. 이게 어디서 겁도 없이 가정 있는 남자를 건드려? 느닷없는 저의 공격에 여자는 깨악하며 비명을 질렀고 저는 양손으로 그 여자의 머리채 쥐고 흔들었어요. 당신 뭐야? 미쳤어? 이거 안 봐? 나는 네가 붙어먹은 놈 애미다. 저는 있는 힘껏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제 말에 발버둥을 치던 여자가 갑자기 흠칫하더라고요. 그리곤 갑자기 팔로 자기 얼굴을 막 가리는데
자기도 부끄러운 건 아는지 그 꼴이 참 우습더라고요. 너도 부끄러운 줄은 아나 보지? 어디, 어떻게 생긴 년인지 얼굴 좀 보자. 저는 그 여자의 머리를 획 하고 잡아당겼고 그 순간 고개를 숙이며 얼굴을 가리던 여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미양이? 진수가. 분명 제가 아는 얼굴이었어요. 학창 시절부터 저의 친구였던 제가 결혼한 후에도 저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위로하며 도와줬던 그런 친구였죠. 그러다지 애들이 커서 대학 가면서 외국 가서 공부시킨다고 지 남편이랑 애들이랑 같이 외국 나간 후론 영 얼굴을 못 보고 가끔 연락만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그 인물을 여기서 다시 보게 되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황당하기도 했고요. 얘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너 뭐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오해야, 진수가. 일단 진정하고 내 말부터 좀 들어봐. 머리로는 말도 안 된다 하면서도 설마 싶은 게 너무 황당해서 말도 잘 안 나왔어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죠. 너 설마 내 아들이랑 모텔을 갔다는 게 너야? 대답해봐. 내 아들이랑 모텔 갔었냐고. 아니야. 네 며느리가 뭔가를 오해한 것 같은데. 오해는 무슨 오해. 얘가 민호 휴대폰 뒤져서 네 번호 알아낸 건데. 여기서 무슨 오해가 있어? 세상에 네가 어떻게 내 아들이랑. 저는 성난 황소처럼 씩씩거리며 있었어요. 진정하려고 해도 도무지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제 앞에 앉아있는 이 뻔뻔한 얼굴을 당장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인 미양이의 뺨을 아주 세게 내리쳤죠. 더러운 년. 네가 그러고도 내 친구야? 너가 어떻게 감히. 설마 남편이 이모라고 부르던 그 분이에요. 그리고 저의 말에 상황을 지켜보던 며느리가 놀라 물었어요. 아니, 아가씨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민호랑. 우리 아들 이름 네 입에 올리지 마. 저는 아들의 이름을 운운하는 미양이에게 신경질적으로 소리쳤고 며느리는 미양이를 보며 황당하다는 듯 코웃음을 쳤어요. 세상에 어디 바람날 사람이 없어 이런 여자랑 바람이 났나. 자존심 상하고 분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여자랑. 이봐요, 아가씨. 듣자 하니 말이 좀 심하네. 이런 여자라니. 내가 그래도 당신 어머니 친구인데. 친구라면서 그랬어요. 그것도 친구 아들이랑. 화를 내던 며느리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진짜 너무 쪽팔리더라고요. 내가 여태 자식을 어떻게 키워온 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관계는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머릿속이 복잡하고 어지러웠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전화의 아들은 30분도 되지 않아 나타났어요. 며느리가 지랑 바람난 여자랑 같이 있다고 오라고 하니까 마음이 급했는지 땀 흘리며 뛰어왔더라고요. 여보, 엄마도 있었네. 당신 여기서 똑바로 이야기해봐. 이거 당신 바지 주머니에 있던 모텔 영수증인데 이거 누구랑 갔어? 이 여자랑 갔어. 그게 아니라.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앉아서 하고 있다는 게 참 부끄러우면서도 믿어지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는 우물쭈물거리는 제 아들을 초조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걸 보니 둘이 진짜 그렇고 그런 사이가 맞구나 싶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말 돌리지 말고 제대로 말해. 그게 진짜 사고였어 여보. 난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모가. 이어지는 아들의 말에 전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어요. 듣기만 해도 아찔한 게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당신이랑 싸울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는 나만 혼내고. 근데 이모는 내 편을 들어줬어. 내 얘기 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술 먹고 이야기하다가 그만.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준다고 하길래 나갔는데 나는 이모가 해준다는 위로가 그런 위로일 줄은 몰랐어. 어머, 민호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동안 내가 널 얼마나. 맞잖아. 이모가 나 유혹했잖아. 옛날에도 기억 안 나. 이모가 엄마 몰래 나 꼬드겼던 거. 너, 이 개 같은, 자신을 꼬드겼다는 아들의 말에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미친 사람처럼 미양이의 머리채를 다시금 붙들었고 말리는 아들에게도 마구잡이로 손을 날렸어요. 경악스럽고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역겹고 더러워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민호야, 네 엄마 말려? 미양이는 제 아들 등 뒤로 숨으며 저에게 미안하다 사과를 했고 그러면서도 제 아들과 누구보다 진심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너 그 입 당장 안 다물어? 아들은 계속 아니다. 그냥 서로 육체적으로 즐기기만 한 거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고요. 그러니까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며느리가 아들 뺨을 후려치곤 일어서더라고요. 더는 이런 소리 들으며 여기 못 있겠다고요. 그렇게 며느리는 가고 저는 아들과 친구 머리채를 잡고 오열을 했어요. 진짜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가정도 있는 애가, 심지어 제 아들 또래의 자식도 있는 애가 대체 저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애한테 그런 짓을 한 건지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 없다며 아들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저는 말 그대로 화병이 나 드러누웠어요. 세상에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고 누가 알까 싶어 고개도 못 들겠고 그렇더라고요. 정말 딱 죽고만 싶었어요. 결혼한 딸도 저한테 무슨 일 있냐면서 왜 아프냐고 묻는데 애한테도 얘기를 못했어요. 가족이어도 그 얘긴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들이 결국 이혼을 한다고 하니 그게 속이 상해서 그렇다 하곤 더는 얘기 안 했어요. 아들이 친사고가 어지간했으면 며느리한테 가서 빌어도 보고 별짓 다 했을 텐데 다른 것도 아니고 외도를 했고 거기에 외도 상대가 제 친구였으니 며느리 얼굴은 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도장 찍고 갈라서라고 했어요. 너는 걔한테 한마디도 할 자격 없으니 가진 거 다 내놓으라고 하면 주라고. 애도 지가 키우겠다고 하면 그러라고 하고 안 키우겠다고 하면 네가 알아서 잘 키우던지 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엄마면서 이번에도 지 편은 안 드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기한테 여태 엄한 엄마라서 이모한테도 혹했던 거라고요. 지 외도에 제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아니었으면 당장 그 입을 어떻게 했을 거예요. 저 이날 이때껏 애들 아빠 여성 편력에 제 속 썩이며 살았어도 애들만큼은 남 부끄럽지 않게 키우려고 악착같이 살아왔거든요. 딸 결혼할 때도 아들 결혼할 때도 빚 없이 시작했으면 좋겠어서 평생 모은 돈 전부 다 내어줬어요. 하나도 아깝지 않았죠. 근데 기껏 그렇게 키워놨더니만 지 엄마한테 저딴 소리밖에 못하는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모 자식 간의 연도 끊자고 했어요. 내가 여태 널 잘못 키운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혼자 씩씩대며 지도 아쉬울 거 하나 없다고 하고 나가더니만 이리주 못 가서 얼굴이 엉망이 된 채로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미양이네 집에서도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돼서 걔의 아들이 지 회사에 찾아와 주먹질을 했다고요. 거기에 와이프한테 집도 절도 다 뺏기게 생겼다고. 자기 이제 어떻게 하냐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뭐라 했어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러게, 누가 가정 두고 딴짓 하래? 네 아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 몰라? 그거 누구보다 잘 아는 애가 딴짓 했을 땐 다 뺏길 각오했어야지. 그래서 나 이렇게 길거리에 나앉게 둔다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 알아서 살아. 난 이제 모르겠다. 아들이 그러는 걸 보니 지난 제 인생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동안 얘가 도와달라 할 때마다 제가 너무 다 도와줬었나 봐요. 이혼 앞두고도 지 이제 어떻게 사냐고 하는 아들을 보니 한숨만 나왔어요.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인연 끊기로 했으니 니 알아서 잘 살라고요. 어린애도 아니고 벌써 30대인데 지 앞가림은 지가 해야 하잖아요. 거기다 친구였던 미양이까지 찾아와서 상간 소송을 당해 당장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남편도 자식도 이제 자기 얼굴 안 보고 산다고 한다고 자신이 정말 잘못했으니 저희 며느리한테 소송만 취하해달라고 부탁하면 안 되냐고 하는데 주방에서 굵은 소금 갖고 나와 그 얼굴에 들이부었어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당장 안 꺼져. 소송이든 뭐든 너 알아서 해. 제가 그렇게 하니까 친구끼리 끝까지 이럴 거냐고 씩씩거리다 가더라고요. 참 돌이켜보면 폭풍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시간이 어떻게 지났나 모르게 지나온 것 같네요. 그 일로 제 아들은 결국 이혼을 했고 친권, 양육권 모두 포기하고 며느리에게 줬어요. 아들 결혼할 때 살라고 해줬던 집은 며느리랑 손주랑 둘이 살고 있고요. 저는 원래 살던 동네에서 아예 외지로 이사를 했어요. 미양이네 집 식구들이 찾아와 난동을 피우는 통에 동네 알만한 사람들 사이에 전부 다 소문이 나서 도저히 그 동네에서 얼굴 들고 못 다니겠더라고요. 거기에 딸까지 사실을 알게 돼서 사위 볼 낯도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외지에 와서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아들을 생각하면 열뻗쳐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가 많지만 이게 제 팔자인가 봐요. 그냥 아들이고 뭐고 전부 다 잊고 소일거리하면서 제 인생 살려고요. 그래도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좋은 얘긴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글로나마 적어보니 속은 시원하네요. 부디 이 사연 듣는 분들은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